드디어 재미없던 지스로그가 끝나고 재밌었는데. 재밌는 함수. 야, 이게 훨씬 더 쉬워. 걱정하지 마. 지스로그가 더 어려워. 계산이 더 귀찮단 말이야. 얘가 더 쉬워. 라고 일단 할게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함수들은 싹 다 초월함수라는 이름하에 배웁니다. 물론 교육과정에서는 초월함수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초월함수라 불렀기 때문에 얘네들을 배울 건데, 우리 이전에 이미 초월함수를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뭐 배웠었죠?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유리물이었죠. 네, 걔네도 초월함수인데 걔네 할 때 오히려 더 쉬웠을걸요? 1, 2차 함수 공부할 때보다. 그 이유가 초월은 뭔가 했네. 오히려 특징이 너무 딱 명확해요. 애들이 특징이 명확하다 보니 그 특징을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막 미친듯이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특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리함수가 모양, 점근선, 대칭성으로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잖아. 거기에 이제 진짜 더럽게 내리면은 이제 다른 것들 막 또 추가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렵게 나타났던 거였지. 초월함수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쫄 필요 전혀 없고, 오히려 또 지수 로그보다 계산이 덜 하니까 오히려 계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단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특징 정리 잘 하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총 작년까지는 4개였는데요. 자, 올해부터는 쌤이 5가지로 바꿨어요. 왜냐면 학교가 계속 난이도를 어렵게 내고 계속 꼬아서 내요. 그건 나도 더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아직 안 건드린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 영역을 이번에 올해 추가를 시킬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특징 갈게요.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음에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긴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인 모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유리함수만의 특징이었어요. 유리함수만의 좀 독특한 특징이 뭐였죠?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 지수함수라는 아이도 점근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아, 점근선이 뭐야? 점근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지수함수는, 이건 모든 함수 통틀어서예요. 반드시 지나는 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함수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하죠? 정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수함수라는 아이는 이 정점을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정점이란 특징도 우리가 강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너네가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n은 실수입니다. 그럼 너네가 걷다가 숫자를 마구잡이로 때려 박으면 2의 n제곱이라는 i는 항상 0보다 어떨까요? 너네가 숫자를 넣어봐요. 크잖아요. 지수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그건 역수를 만드는 거지 0보다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함수로 바라보니까 그 2의 n제곱이 결국 y값이거든요. 그럼 그 y값이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치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0보다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지수함수를 그리다 보면요, 이게 곡선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아예 언급조차 안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 번씩 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뭐였냐면은, 우리가 곡선으로 그려진 애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곡선이라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 이렇게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고, 유리함수 이렇게 그리면 위로 볼록이잖아. 이렇듯 이런 모든 곡선은 볼록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지수 로그, 물론 삼각함수 그쪽까지는 아니고, 이 지수 로그라는 아이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요, 이 그래프 전체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 경우가 있고 위로 볼록인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근데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너네가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아래로 볼록도 가지고 있고 위로 볼록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걔네들의 볼록성에 대한 특징은 안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쌤이 이 볼록성이란 말을 처음으로 얘기한 게 2차 함수에서거든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할 때 거기에 대한 수식으로. 그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식이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거나 아니 무조건 위로 볼록이죠. 지수 로그도 마찬가지로 이따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항상 아래로 볼록이거나 항상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라서 쌤은 이거를 볼록성이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글씨 왜 이래? 볼록성에 대해서 알아봐서 총 이렇게 5가지를 알아볼 거야. 그리고 지수 함수를 잘 해놓으면 로그 함수가 되게 쉬워요. 지수 로그 할 때 얘기했었죠. 지수하고 로그는 역연상 관계를 했었죠. 자리 바꾸는 거라 했잖아. 그럼 그걸 함수라는 단어를 이용하게 되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무슨 함수 관계일까? 역함수 관계 있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지수가 로그로 바뀌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지수 함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걸 다 바꿔서만 얘기하면 돼요. 로그 함수는. 그래서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를 잘 들어야 되는 소리예요, 결국.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함수는 쌤이 형태를 항상 몇 가지 가지고 얘기하죠. 3가지. 기표일,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형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집중 잘 해야 됩니다. 자, 식으로는 y는 x제곱이라고 씁니다. 자, 근데 당연히 이게 지수함수라고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a라는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로그 정의하면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럼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그려주고. 아, 뭐야, 씨. 겁나 불편하네요. 이거 왜 이렇게 휘었냐, 얘가. 뭘 됐다 치자잉. 자,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다 적을게요. 모양이 4가지입니다. 어우, 많아. 자, 첫 번째로, 자, 항상 이해할 때는 숫자를 예를 들면 좋기 때문에 y는 2x제곱이라는 걸 이제 그려볼 거예요. 쫄지 마. 우리 함수라는 거 처음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점 찍어보지. 점 찍어볼 거야? 쉬운 것부터 하자. x는 1 넣어봐. 몇 나와? 2지. 2 넣어봐. 4지. 10 넣어봐. 1024지. 나는 x를 그렇게 크게 키우지 않았는데 y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급격하게 커지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어봐.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4 넣어봐. 16분의 1이지. 즉 마이너스를 점점 작게 넣으면 넣을수록 이 지수함수 값도 점점 작아지죠. 그럼 마이너스 100이라는 걸 만약에 넣었다 쳐보자. 그럼 2의 100제곱분의 1이겠죠. 그럼 2의 100제곱분의 1은 어마어마하게 0.000000000 같은 숫자겠죠. 근데 내가 걷다가 x에다가 만을 넣었어요. 마이너스만. 그럼 마이너스 100을 넣었을 때보다 엄청 작은 숫자겠죠. 하지만 0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숫자를 더 작게 했어. 막 마이너스 100만 했어. 그렇다고 얘가 음수로 바뀌나? 아니지. 즉 x를 계속 내리게 할수록 이 y값도 계속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아이, 겁나 불편. 이렇게 그려줘요.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여기 나타납니다. 점근선 특징이 나타나요. 점근선은 어디 축에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아, 이거 갑자기 올라갔네.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요? 어디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X축에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수식어로는 우리가 Y는 제로라고 쓰죠. 그래서 점근선은 X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특징 본다고 했죠? 정점 본다고 했습니다. 자, 정점은요. 이제 여기 쌤이 적어놓은 식이 AX제곱인데 밑이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그러려면 X가 몇이어야 될까요? 0이어야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Y 값은 반드시 몇입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정점입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이 정점이라는 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정점이란 아이는요. 얘를 기준으로 정점이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지금 그린 건 2x제곱이죠. 자, 이해하기 편하게 이건 필기 따로 안 해도 됩니다. 3x제곱이란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쌤이 x를 키울수록 2x제곱이 빨리 커지나요? 3x제곱이 빨리 커지나요? 3x제곱이 빨리 커진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3x제곱. 오케이? 근데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2x제곱에 넣으면 2분의 1이죠. 3x제곱에 넣으면요? 3분의 1이죠.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죠. 그래서 그래프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으로 그려줘요. 이렇게. 즉 얘도 3x제곱이란 아이도 x에다가 0을 넣으면 1이 나오잖아. 이 점이 그럼 정점이잖아, 똑같이. 근데 이 정점의 기준으로 오른쪽에선 누가 더 위에 있어? 오른쪽으로 3x제곱이 더 위에 있죠. 왼쪽엔 누가 더 위에 있어요? 2x제곱이 더 위에 있다는 걸 수 있죠. 이렇게 정점의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네가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도 신경 쓰면서 그려야 돼. 이 정점이라는 특징이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챙겨야 돼요. 이 특징을. 그리고 네 번째, 치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치역이라는 건 y값의 범위죠?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 2n제곱 들면서 반드시 0보다 어떻다 했죠? 크다고 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 쌤이 그린 게 무슨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을 이제 수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에 대한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요. 너네 아마 시험 문제 이번에 나올 거예요. 특히 인제공 거의 확정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아래로 볼록의 특징, 다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할 때 난이도 높이는 방법이 뭐 복잡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어렵게 하는 방법이 기울기를 섞어요. 기울기를 섞어서 문제를 내요. 근데 그 기울기를 섞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래로 볼록일 때의 기울기 특징과 위로 볼록일 때 기울기 특징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걸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자, 일단 이거부터 할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는 좀 과하게 그리면 이차함수 마냥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이제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우린 점을 두 개를 쓰거든요. 쌤이 이 점을 찍고 여기에 x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여기에 x좌표를 x2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럼 여기 y좌표는 fx1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fx2죠. 그리고 하나를 더 체크할 건데 현명이 뭘 체크하는지 혹시 아나요?
기억 안 나면 말고. 아, 중점 저거 맞아요. 중점을 체크합니다. x1과 x2의 중점인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걸 찍습니다. 그럼 이때 y 값이라는 i는 f2분의 x1 더하기 x2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어떤 애를 비교할 거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찍을 거예요. 길을. 그럼 얘는 이 y값과 이 y값의 중간이죠. 그래서 그때 수식은 2분의 fx1 더하기 fx2라는 꼴로 씁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빨간색이 위에 있습니까? 파란색이 위에 있습니까? 빨간색이 위에 있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의 식은 2분의 fx1 더하기 fx2라는 게 이거야. f 2분의 x1 더하기 x2 얘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식이 아래로 볼록식입니다. 그럼 이걸 왜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 그냥 2x 제곱의 특징을 딱 물어봐. 기억니은 디귿으로. 그럼 기억.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럼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아래로 볼록으로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래로 볼록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일단 필기를 할게. 선생님, 좀 기다려 드릴게요. 굉장히 천천히 얘기할 거라 지루할 거다. 뭐지? 동아일 전투기가 추락했대요. 아니, 전투기가 추락했대요. 나무늘 기 그래서 예뻐.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나오냐? 아, 사실 모르겠어. 한 20% 정도 나올 것 같아. 나온다 치면. 근데 이번 건 나오냐? 라고, 이번 알려줄 건 시험에 나오니? 라고 하면 한 50% 정도. 그러니까 나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거든. 뭐냐면 아래로 볼록을 이번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쌤이 점을 3개를 찍어볼게. 그리고 요 점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점 이어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오른쪽이랑 점 이어볼게. 자, 기울기 특징으로서 1번 기울기가 크니 2번 기울기가 크니 2번이 더 크지. 자, 봐봐. 자, 쌤이 좀 더 연장해서 얘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이걸 3번이라고 볼게. 그럼 얘들아 1번이 크니 3번이 크니? 3번이 크지. 이해할 수 있겠니? 즉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커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야. 이게 아래로 볼록의 특징이에요.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커집니다. 단 2번하고 3번은 비교가 안 돼요. 2번하고 3번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굳이 쌤이 1번하고 3번하고 한 이유가 여기 점 하나가 공통이라서. 점 하나를 딱 찍고 나머지 두 점 중에 하나를 만들 때 우리 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기울기 만들려면. 근데 그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점점 커집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2번하고 3번은 비교 안 됩니다. 2번이 클 수도 있고 3번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은 앞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도 이게 많이 쓰였습니다. 옛날에. 그렇다는 건 문제집에 다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마필 교과서에 따로 특강으로 부분 따로 있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뭐 기울기 관련 해가지고. 그래서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 아마 이 볼록성에 대한 것까지는 안 적혀 있던 것 같았어. 책에는. 그 마필 교과서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본형에 대한 가장 기본이 끝났고 내 쌤하고 무슨 얘기만 할 거냐면 모양이 4가지라 했죠? 하나밖에 안 그렸지. 이제 3가지를 더 그릴 거야. 자, 뭐 할 거냐면
자, 2x 제곱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2x 제곱을 쌤이 y축 대칭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y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누구의 부호로 바꾸죠? 그럼 x니까 y는 2-x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마이너스의 특징이 뭐였죠? 역수였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이 갈리는데요. 이 2라는 아이 있죠. 이 2라는 아이는 1보다 어때요? 아니, 잘못 썼다, 씨. 1보다 크면은 저 빨간색처럼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걸 증가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밑이라는 아이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 굳이 1보다 크다냐? 아까 여기 있구나. 여기 아까 1이면 안 된다 했었잖아. 이제 1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왜냐면 1보다 크면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커지잖아. 그치? 근데 1보다 작으면 어때요? 소수기 때문에 0점 얼마기 때문에 제곱으로 하면 할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즉 여기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이걸 범위로 만들면 0하고 1 사이일 때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a가 1보다 작으면 됐지 왜 0보다 크다야? 여기 지수의 범위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0도 안 되니까. 당연히 모양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1보다 크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증가함수, 1보다 작으면은 감소함수로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해됐나?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안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네. 현재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여. 겁나 졸려 보여. 자, 다음. 자, 2x 제곱을 x축 대칭 시킬 겁니다. 그럼 누구 보호 바꾸니? y 보호 바꾸고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0,1이었던 게 0,-1에 찍힙니다. 자, 그럼 y 보호가 바뀌니까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젠 정점이 바뀌죠. 근데 뭐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모양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무리로 요 i를 y축 대칭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식은 어떻게 될까? y는 2 마이너스 x 제곱이라 쓰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아이고야. 그럼 요것만 한번 얘기해보자. 얘는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이거 빨간색 잘 보세요. 보고 판단하세요. 안 들렸어요? 그렇죠. 아니 생긴 거 보고 판단했잖아요. x 커질수록 y 작아지고 있죠. 그냥 감소함수예요. 왼쪽 거는요? 증가함수죠. 이거는 너네한테 전혀 실용성이 없는 스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실용성 없습니다. 여기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죠. 곱하면 플러스죠. 증가합니다. 실용성 없습니다.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그래서 감소입니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죠. 증가입니다.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감소입니다. 이거 전혀 실용성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봐두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되면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형이 다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슬슬 지겨워져야 돼. 표준형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평행이동. 아이고야. X축 얼마? n칸. Y축 얼마? n칸. 그래서 식이 Y는 A x-m 더하기 n이 되겠죠. 자, 그럼 뭐 당연한 말입니다. 모양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모양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근선은 바뀌겠죠. 기본형이 아까 이렇게 x축이 이제 점근선이어서 수식으로 y는 0이었죠. 빨리 들어와. 너 왜 늦었어? 늦은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아, 빨리 답답하게 하지 말고. 왜 늦었어? 어? 정신 차리세요. 이따가 애들 거 필기한 거 베껴잉? 자, y는 0이 점근선이었죠. 자, 근데 그 점근선의 수식은 x가 들어있습니까? y만 있습니까? 점근선 수식이 y만 있죠. 그래서 x축 m칸은 의미가 없어요, 얘한테는. 왜냐면 점근선 수식은 y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y축으로 n칸만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즉, 여기에 있던 이제 점근선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즉 n칸 올리니까 이쪽으로 점근선 형성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됐습니까? 그럼 점근선은 수식으로는 y는 n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아까 정점이 몇 콤마 몇이었죠? 0,1이었는데 x축 m칸, y축 n칸 평행 이동시킨다 했죠. 그래서 이걸 평행은 그대로 시키면 m, m 플러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됐니? 자, 이러면서 이제 쉽게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점. m 넣으면 여기 지수 몇 대죠? 0대죠. 그럼 a 0제곱은 몇이죠? 1이죠. 그래서 어떤 n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는데 이걸 3,5라고 적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3, 이건 0대니까 2의 0제곱은 1이어서 6이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또 뭐 떨어뜨렸어? 아, 밖에야. 자, 네 번째는 치역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예, 치역 바뀌겠죠. 아까는 그 y가 0보다 크다라고 말했잖아. 근데 잘 보면, 아까 기본형 너네가 필기한 거 보시면 y가 0보다 작을 때도 있죠? 그쵸? 그 아래쪽에서 아까 x축 대칭 시켰을 때. 근데 그거 논외로 얘기하고, 그 증가함수 부분에서만 얘기를 했을 땐 치역은 y가 m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특징하고 똑같습니까? 점근선에 있는 이 숫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징.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모양이 바뀌지 않으니까 볼록성도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그렇죠. 볼록성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볼록성도 모양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형은. 자, 라스트 뭐 남았니? 일반형 남았죠. 자, 이거 잠깐 지우고 일반형은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일반형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복잡해. 다 알려줄 거라. A 곱하기 B C X 더하기 D 더하기 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먼저 얘기할게요. 자, 배운 거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자, 일반형은 이제 뭐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거는 재미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쌤이 A, B, C, D라고 다 구분시켜 놨거든요. 이 각각의 문자에 대한 특징을 다 정리할 겁니다. 네, 첫 번째. B랑 C랑 같이 할게요. 이 B랑 C는 같이 묶어서 지수함수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B랑 C는 B의 C제곱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너네에게 테스트를 해보자. D의 역할이 뭘까? 응? 어떤 평행이동? 그렇죠. X축 평행이동 역할을 하겠죠. 정확하게는 여기 C까지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겠죠. 2는요? 네, Y축 평행이동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남은 문자 누구니? 얘란다. 얘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 자, 이거는 시험에서도 자주 생각보다 자르기니까 중요한 쪽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y는 2 곱하기 3x 제곱이란 게 있고요. y는 3x 제곱이란 게 있어요. 그냥 너네들한테 그냥 너네 느낌대로 얘기해 주세요. 느낌대로. 얘네 둘은요.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또?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왜 냈을까요? 같으니까 냈겠죠. 자, 얘네들은 모양이 같습니다. 앞에 여기 있는 숫자가 다른데? 그치? 왜냐면 자, 로그 알차게 공부하고 있죠? 2의 1제곱이라고 쓸게요. 2를 1이라는 결과물은 로그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기면 1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죠? 미치랑 진수랑 똑같으면 1이라는 결과물을 얻었죠.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럼 요 2랑 요 3을 우리는 체인지 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잘못 썼다. 어머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y는 2 곱하기 3x 제곱이란 i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밑이 어떻게 됐니? 똑같아졌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요. 그럼 이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2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얘네 둘은 어떤 관계다?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3의 2칸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딱 그래프 주고요. y는 2x제곱을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다음 그래프와 겹칠 수 있는 것은 하고 기억에 딱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딱 평행 이동이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a 역할은 뭐다? 그렇죠. x축 평행 이동입니다. 자, 빠르게 찾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A라고 되어 있을 때, 몇 칸이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면, 마이너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로그 B A만큼 움직였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식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로그 3의 2. 이렇게 바로 읽으시면 돼요.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아닙니다.
단 A가 음수면은 뭐 뒤집히고 까바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제외하고 저 A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평행이동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A 역할 뭐라고요? X축 평행이동. BC 묶어서 모양. D는 D. 그렇죠. E는 네, 일반형에선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일반형을 배우면 그 역함수 관련 유형을 따로 배웠었죠. 우리 뭐 유리함수, 역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수함수, 역함수는 무슨 함수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배우고 나서 역함수 유형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제 지수함수. 요 특징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틀은 똑같이 설명하는 게 기준형, 표준형, 일반형 잡고 걔네들 특징 가지고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자, 한 두 문제만 풀고 살짝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다 설명한 거예요. 여기 봅시다. 자, 지수함수와 fx는 ax 제곱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이거는 대입 바로 해보면 알겠지. 맞니? 지수법칙이죠, 이건. 자, 니은은 이거 무슨 함수정이니? 이거 증가함수정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모양 결정하는 게 A잖아요. 근데 아까 쌤이 증가함수려면 A가 어떻게 생긴다고 했었죠? 1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감소려면요? 0하고 1 사이는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요, 그냥 A가 0보다 크대요. 즉 얘를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땡입니다. 알 수가 없잖아. 만약에 A가 1보다 크대. 그럼 니은은 맞겠지. 하지만 몰라. 그리고 디귿. 디귿은 무엇의 정의죠? 그렇죠. 이것은 요 I는 1대1 함수 정의죠. 그럼 1대1 함수라는 것은 그래프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생기면 1대1 함수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이 날까요? 그래프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뭐야? 그러니까 y는 k선이죠. 아니면 x축이 평행한 선이죠. 그럼 지수함수 그려봐요. 뭐 증가든 감소든 무조건 하나씩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 어려운 거 없죠? 다른 거 없나? 야, 하나만 더 하자. 이게 나온 게 이거 하자. 다음 보기에 대한 함수 중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해가지고 겹쳐지는 거 찾으래죠. 자, 이거는 전개하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야. 이거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y축 평행이동이죠. 그럼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이거 만들 수 있겠지. 기억 맞습니다. 니은 이거 3의 역할 뭐라고요? 평행이동이에요. 모양 결정하는 애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행이동이니까 평행이동 시켜서 만들 수 있고, 요 마이너스는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붙게 만들 수 있죠. 대표적으로 x축 대칭시키면은 y보가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곱해버리잖아. 그래서 니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은 이렇게 묶어서 모양이라 했죠. 그럼 2의 제곱은 몇이니? 4지. 근데 얘 모양, 지금 문제 나와 있는 모양은 몇이니, 밑이? 2지, 다르지. 그래서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모양이 같아야지만 겹칠 수 있겠죠. 자, 리을은 이거는 2분의 1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바꾸면 2-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x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대칭이동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겹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언급하네요. 여기가 다시 언급해주고 있죠. 됐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좀 쉬었다가 G3부터 문제 자 다시 보자. 자 이거는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하라는 건데요. 천천히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 잘 봐요. 평행이동을 먼저 하래요? 대칭이동을 먼저 하래요? 그리고 평행이동 하래죠. 그러면 나는 평행이동을 먼저 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머릿속에 넣자. 이 A 역할 뭐라고? 그렇죠. 자 그럼 무슨 대칭을 먼저 해달라 했죠? 그럼 원점 대칭은 x, y 둘 다 부호 바꾸죠. 그럼 마이너스 y일 거니까 그 마이너스는 넘겨버린다잉?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x축 얼마? 2.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거 괄호 치셔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 다음 y축 얼마? 여기 플러스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게 몇 콤마 몇 지난데요? 그럼 대입하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잡바 문제입니까? 계산 맞지? 틀렸네? 잡밥이 아니군요. 그럼 A는 암산 그러니? 야 뭐야 야 뭐하는 짓이야 멍청아. 이렇게 줘? 암산 A는 3 끝. 너무 쉬운 것만 하나? 여기까지 쉽네. 근데 여기서부터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더라. 이제 활용이구나. 귀찮기 시작하다고 하니까. 이 말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냐 이거. 이거 어디서 봤냐? 이거 유리알 연수할 때 되게 많이 봤지. 그 쌤이 이거 그냥 뭐처럼 생각해라고 했지? 아니 뭐 생각하면 된다 했지? 아이 원점.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랬잖아. 자 그럼 처음이야. 자 그래프 그려보자. 자 일단 얘는 나중에 할게요. 자 3분의 1 x 마이너스 1승이에요. 자 생긴 거 골라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2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겼고 자 이 상태에서의 점근선 찾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플러스 여기 써있는 숫자를 보시면 돼요. 지금 쌤이 지웠죠? 안 써있죠? 그 점근선은 x축입니다. 자 그리고 정점은요? 몇 콤마 몇이에요? 85쪽 1,1이죠? 1,0이라고 하면 안 된다잉?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 그리면 1,1 찍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몇 사보면 지나지 말래? 그럼 이제 요 마이너스 k 역할 뭐였죠? y축 평행이동 시킨다는 거 있었죠. 자 그럼 그 평행이동을 들어 올려야겠어 들어 내려야겠어? 1사보면 안 지나게 하려면? 내려야겠죠. 어디까지? 원점까지. 그치? 자 그럼 0,0을 지날 때까지죠? 지나고부터죠? 0,0을 대입하자고요. 0,0 대입하면 0은 암산하면 3이죠? 따라서 K는 몇이에요? 즉 3일 때 딱 원점 지나요. 딱 1사보면 안 지나요. 그럼 그때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K니까 K가 커질수록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아서 문제에서 최소값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K3입니다. 쉽잖아. 라고 하면서 괄호 2번은 절대값. 쫄지마. 저거는 식 전체 절대값이죠. 그럼 y의 절대값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고 어디 축으로 접어서 올리면 돼요?
X축으로 접어서 올리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그래프 가자. 자, 이제 얘를 그려보자. 자, 모양 1번, 2번, 3번, 4번. 1번. 점근선. 졸려. 아이고야, 졸려. 3. 현아! 몇 개야? 한 개야. 잠 들 깨끗해. 이렇게 되고요. 자, 정점. 0,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식 전체의 절대값이 돼 있으므로 X축으로 접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하면서 여기 잠깐 찾아줄래? 2점. 찾아줄래? 요점. 1이죠? 뭐야, 왜 이렇게 반응 느려? 자, 그럼 이 식을 접어서 올리죠. 근데 접어서 올리면서 조심해야 될게요. 요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무한히 커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어요? 이 선, 얘는? 그렇죠. 그래서 3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자, 근데 문제가 y는 k랑 이제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하고 싶대요. 2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이제 우리가 y는 k선이라고 그릴 건데, 야, 이거 우연의 일치로 점근선을 이렇게 쌤이 일자로 그렸거든? 그랬더니 몇 개에서 만나니? 여기서만 만나지? 왜냐면 점근선은 여기 안 만나, 둘이. 그럼 3보다 아래로 가면은 바로 2개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정수니까 0일 때는 몇 개야? 그럼 가능한 정수가 몇이겠어요? 1하고 2죠. 답은? 3. 끝. 쉽다니까. 얘들아, 어려워하지 마. 어려운 거 해볼까? 야, 재밌겠다. 해보자. 쉬울 것 같은데? 야, 되게 쉬울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봐봐. 자, y는 루트 3x 제곱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3x 제곱이 있대요. 쫄지 마. 지수함수. 그리고 루트 3은 1보다 크죠. 1.7이니까. 그러니까 증가함수. 그리고 저거는 마이너스니까 y축 대칭해야지 마이너스 붙이겠죠? x축 대칭해야지 마이너스 생기겠죠? 저렇게 그림 생긴 거야. 이해하면 돼. 그리고 x축 위에 한 점. 잠깐만, 다시. 저기 지금 x는 3이 만나는 걸 아까 pq라고 하자고 했죠? 3 대입해. 그럼 여기 몇이야? 야, 루트 3이 세제곱이라 해. 그럼 천천히 바꾸면 되잖아. 루트 3은 치수로 3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럼 2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 얘는 뭐겠어요?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PQT가 무슨 삼각형이랍니까? 정삼각형이라고 하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요거. 우리 고3애 중에선 아직도 까먹는 아이가 있어요. 까먹질 않길 바랍니다. 높이 뭡니까? 네, 넓이는요? 그 딱 고3 애가 딱 뭐라 했냐면, 야, 높이 뭐야? 4분의 루트 3a 제곱이요. 넓이 뭐야? 4분의 루트 3a 제곱이요. 둘이 똑같냐? 그러네? 이러는 거. 그래서 딱 바꿔서 말하는 게 4분의 루트 3a요. 돌았냐? 3분의 루트 4a요. 구라가죠, 진짜예요. 별의별 특이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또, 야, 옛날 개념 다 나온다. 다 나와. 뭐 물어봤어? 야, 그건 또 무게중심 공식이 있잖아. 아이고, 뭐야 또 이래. 무게중심 공식이 뭐니?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x좌표만 물어봤지.
그럼 굳이 y좌표 찾을 필요 있어요? 없죠. 자, 그럼 px좌표 나왔고 qx좌표 나왔죠. 그러면 얘의 x좌표만 알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요 좌표를 봤더니 이게 정삼각형이 뭐야? 높이야. 그럼 여기 3에서 이만큼 길이를 더해주면 t의 x좌표가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따 얘를 지수로 표현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루트 써있으니까 루트로 좀 표현합시다. 2분의 3은 1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3에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즉 3루트 3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3루트 3분의 1이겠죠. 잘못 얘기했지. 뭔 소리야? 마이너스. 이거 지금 굉장히 잘못 썼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했구나. 그럼 마이너스 3루트 3이죠. 그럼 요 길이가 무엇이니? 이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죠. 자, 그러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이게 한 변의 길이잖아. 몇이용? 9. 그럼 t의 좌표는 12,0가 되겠죠. 다 있다. pq의 x좌표 몇이니? 3이죠. 그래서 x끼리 다 더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6이 나옵니다. 쫄지마 문제 풀 때. 너네 어차피 함수 나오는 거 전부 다 1학년 때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절대 쫄지마. 그래도 빡세게 했는데 너네들한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예요. 자, 두 번째 활용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생각 확장을 늘려야 돼요. 확장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문제를 너네들이 많이 풀다 보면요,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는요, 항상 얘네들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 문제를 푸세요. 대표적인 게 나중에 로그 함수를 배우면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는 문제는 100% 출제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인지 아닌지를 항상 따지면서 문제를 풀고, 그럼 역함수 관계면 y는 x라는 선을 그어서 찾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들을 걸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들어가 보자고. 자,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어떠니? 평행이동이 돼 있죠. 자, 몇 칸 평행이동 갈 거예요? 3칸이죠. x3x 플러스 1제곱을 x축으로 3칸씩 평행이동 시키면 x 대신 x 마이너스 3이 들어갈 거니까 x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길이가 3입니다. 그럼 요 길이도 뭐겠어요? 3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뭘 찾으래? A의 y좌표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 점을 쌤이 이제 우리가 점을 좀 알아내야 돼요. 점 A의 y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그럼 C를 아무거나 잡아도 되고 A를 아무거나 잡아도 되고 B를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정해진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얘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A, B 플러스 3. 야, 3칸 올라갔잖아. 얘는 그래, A 플러스 3, B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C라는 점은 요 지수함수 위의 점이죠. 뭐 할 수 있니? 대입할 수 있죠. 왜냐면 결국 A, B 찾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요거에 요 지수함수의 점이잖니. 뭐 할 수 있니? 대입을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그럼 우리는 잘 봐. 우리 지수 법칙을 이거 습관 들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쪼개는 거. 그럼 이건 몇입니까? 9분의 1이니까 이 상태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9분의 1 3a 제곱 더하기 3은 얘는 쪼개면 3 곱하기 3a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이 동량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계산이 가능하죠. 그럼 공간이 없으니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럼 3은 9분의 1하고 3하고 계산하면 9분의 2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3a 제곱이 되겠죠. 어이씨. 자, 그럼 3a 제곱은 몇이에요? 26분의 27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니? 점 A의 Y좌표죠. 즉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럼 B를 알아내야겠죠. 근데 B는 이거라고 해놨잖아. 3A 제곱을 알면 되지. 3A 제곱이 얘잖아. 대입하면 되지. 그럼 B는 다시 9분의 1 곱하기 3A 제곱이니까 3A 제곱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3 되겠죠. 그래서 B값은 26분의 3이 나와요. 근데 점 A 좌표는 그 B에다가 몇을 넣어야 돼? 3을 넣어야 되죠. 2라 답지 마. 자, 됐죠. 귀찮아 죽겠네. 3 더하면은 78. 맞네요. 됐죠. 지금 여기 유형에서 되게 강조하는 것은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무슨 관계니? 이걸 따지는 걸 되게 중요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얘네 둘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모양이 다르거든요. 밑이 4고 밑이 2잖아, 쟤. 얘네 둘은 관계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있는 애가 되는 거죠. 얘네는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지금 다 3이잖아, 밑이. 그치? 응. 아우, 힘쇼? 아우, 야, 이거, 내가 인내야 되구나. 그래야. 어차피 내가 설명하구나, 이거, 씨. 최대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영상 보고도 발전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그냥 알려줄 테니까. 맞다. 그리고 광고를 하나 할게요. 쌤이, 여차저차 저런 사정, 요런 사정에 의해서 내가 학원에 요즘 4시 반에 오거든요? 근데 내가 6시에 수업이 있어요. 그 사이에 질문 있으면 오세요. 내가 직접 봐드립니다. 그 도현이 뭐 일찍 올 때 그때 나한테 질문해도 돼요.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나하고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아이가 이제 영어학원을 5시 반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4시 반에 출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걔는 과외식이니까 그냥 너네들 질문할 거 있으면 와서 해도 돼요. 싫으면 말. 여기요. 아니야, 강제 아니야. 네, 있으면. 오케이. 자, 광고 끝. 제목 뭐니 이제? 내가 뭔 말할지 아는 사람. 최대 최소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나 항상 수학 어렵단 말 잘 안 해요. 진짜 어려운 문제 말고. 아니, 그건 맨날 하는 말이긴 하구나. 아니, 그것도 맨날 하는 말이긴 해. 아니, 최대 최소에 관련된 용어로. 그림만 잘 그려라. 됐어. 설명 끝났어. 진짜 이게 너네가 내 제작인 하구나. 들어보니까 내가 아니라고는 부정 못하겠던 단어들을 쓰네 계속.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마이너스 2 체크하고 1 체크해요.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 좀 합시다. 자, 그래프는 예고했다시피 이렇게 생겼죠? 정근선 Y, 누군지도 Y는 -3. 실제로 고3애가 자꾸 XX 거려요. X는 -3이래요. 그냥 도끼로 찍히고 싶니다 이랬어요. 미안. 정점. 오케이. 자, 증가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치역은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3보다 크다겠죠. 이 점근선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문제 풀 땐 이거밖에 안 해.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몇 넣었을 때 최대? 1넣으면 몇, 1는 몇이야? 암산 좀. 5. 마이너스 2 넣으면 끝.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 나온 김에 계속 언급할 거야. 값은 무조건 무슨 값? y값. 빨리 수학 2를 해서 극한값이란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얘는 증가요, 감소예요? 감소. 자, 그럼 마이너스 1, 2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아이씨. 2 넣으면 7 믿을게요. 17 믿을게요. 끝. 근데 요런 문제 할 땐 조심해야 된다잉. 뭘 조심해야 될까? 그렇죠.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겠죠. 어렵지 않아. 괜찮아. 그래서 문제가 그거잖아. 모든 양수의 A값 2개 나온다는 소리겠죠. 야, 이제 이렇게 생겼어. 어떡해. 쫄지 마. T로 치환해. 이거는 합성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말만 멋스럽게 합성함수를 한 거지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치환을 이용하시면 돼. 그럼 치환을 하면은 뭘 신경 써줘야 되죠? 그렇죠. 새로운 범위를 신경 써줘야겠죠. 자, 그럼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얘가 원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잖아요. 근데 그 y 역할을 t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 x 잡고 여기다 y축에다가는 t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진짜 찐 오랜만이다. 완우야, 예? 꼭지점. 1,1. 어치, 안 죽었군. 아니, 살아있는 애한테 죽었다고 표현하네. 자, 자, 마이너스 1이고 2죠. 언제가 최대? 마이너스 1. 그렇죠. 칸수 벌어진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몇이에요? 3이 아니라 5. 이게 최소죠. 자, 그럼 t의 범위는 최소 1이고 최대 5니까 이러한 범위를 갖게 되겠죠. 그럼 이걸 치환한 식을 다시 써보면 결국 이거 y는 2t제곱이죠. 증가함수 지수함수네? 그림도 안 그려도 되지. 큰 거 넣었을 때 큰 거고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거잖아. 그럼 최대값은 몇이야? 저 최소값은? 끝. 쫄지 마. 어렵지 않아. 해치지 않아요. 자, 얘도 t라고 할 겁니다. 현지야. 꼭지점.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요. 그렇죠. 아닌가? 이게 본능이야.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몇 넣었을 때 최대? 그렇죠. 0 넣게 되면은 2죠. 이건 이미 했으니까 범위 나왔네요. 도윤아,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연습한 적 없지?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2주 정도 연습을 계속 했거든. 아니? 생각납니다. 해와. 그, 동생 딱 됐고, 꼭지 좀 불러줘. 아니, 그, 식 불러봐. 내 꼭지 좀 대박해. 이러고 하면 돼. 아, 단 동생이 함수를 알아야죠. 아,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요? 8살. 근데 거기다가 이참수를 얘기하라고 하기 좀 그렇다. 뭔 소리야? 니네는 06년생 아니야? 자, 징그러운 자식. 저희 10년생만 봐도 애기 같아. 야, 내가 너네를 보기엔 어떻겠냐? 야, 난 94야 임마. 아우 씨, 극혐이야. 짜증나.
노답이야. 야, 이건 증가니 감소니? 감소야. 자, 그럼 작은 건 넣을수록 큰 거죠? 그럼 최대 몇이에요? 4요. 최소는요? 4분의 1이요. 아, 갑자기 슬퍼지네. 자, 아무튼 이런 거는 치환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셔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합성함수 개념이에요. 이게 이렇게 t로 치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발전 문제에서는 대놓고 합성함수를 뜻하고 있죠. 쫄지 마요. 그냥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하면 돼요. 동그라미 3개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너네들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그냥 얘예요. 이거니까. 그냥 이거야. 이게 합성함수야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합성함수예요. 근데 합성함수 논리로 얘기하면 좀 귀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치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뿐이야. 다음. 야, 이제 또 이거 뭐야? 야, 오늘 진도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야, 로감 지수함수 다 끝났네? 목요일에 누가 아, 근데 얘들아, 로감수가 끝나면 끝난 거 같지? 거기서 또 쉬워 이제 또. 거기서 쉽잖아. 끝난 거죠? 그거면 이제 다시 삼각함수야 이제. 너무 하기 싫어. 뭐 나왔더라? 아니야, 그래도 2번 배울 때는 달라. 시초? 아니 이거 아니 시초선 맞아요. 공경 응, 공경 맞아요. 통했더니 뭐죠? 초점하고 초점 야,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다음 주면은 끝날 수도 있겠다. 네? 지수함수, 로감수가. 아니겠지. 왜 이래 야, 나 너는 되게 천천히 설명했어. 발전 문제 안 했으니까. 그건 다 그거 다 영상 처리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네 맞네. 효율적이네. 왜? 영어로? 효과적이고, 효과고. 뭐지? 효율적이니 뭔 뜻이야, 뭐자? 이펙션. 이펙션? 이펙티브. 맞죠? 효과적인이잖아. 효율적이잖아 에피션트가 효율 에피션트. 아닌가? 이피션트 맞나? 내가 더 처음 아, 됐어. 없더라고 왜 다들 궁금해하는 거지? 난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 특징이 뭐야? 이게 바로 이과들이라고. 탐구를 해야 된다고, 탐구를. 궁금해하라고. 과학 한국식. 에피션트 같은 뭐라고? 임프로브 패션시? 근데 에피션트도 많은데 이 표현은 맞을 거야, 아마. 네. 2%. 아, 몰라도 될 것 같아. 아이, 그 임프로브 할 때 그 임프로브야? 아니요. 자, EF. 아, 이피션트 그건가 보다. 네. 그만해. 하자. 오늘 라스트 유형입니다. 지수함수의 라스트고요. 우리 수업의 라스트입니다. 낭만적이다. 역시 너 문과인데? 네, 마지막에 함께하는 아, 뭘 봐. 왜? 아, 야, 현재 뭘 보니? 얘가 뭐야? 얘가 뭘 보니? 자, 보자. 아무 리도 없어 자, 이렇게 이제 다항식으로 나올 때예요. 쫄지 말고 치환하세요. 어? 하고 싶은 대로요. 오늘 네 올해가 호랑이 띠지. 네. 호랑이 영어로 T잖아. 타이거. T로 치환해 그러면. 와 이걸 왜? 선생님 연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T가 이게 맞네 난 되게 우연이었는데. 크흠. 자, 그래서 얘를 여기도 제목 옆에다 써놔요. 치환. 그래서 EX승을 T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EX 제곱을 T로 치환했죠. 그럼 지금 이게 문제가 범위가 써 있잖아. 범위가 만약에 안 적혀 있어도 얘는 무조건 범위가 있어요. 아까 EX 제곱 지수함수의 기본형이 치역은 뭐라 했죠? 0보다 크다라 했죠.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지수함수는 치역을 할 때 범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범위가 나타납니다. 정의역에 관계없이. 근데 이 문제는 범위를 줬죠.
그럼 t의 범위는 이거 증감수니까 몇하고 몇 사이니? 1하고 4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럼 시원한 거 씁시다. 그럼 4x 제곱은 t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수법칙 의거해서 자, 얘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라고 쓰므로 인하여 마이너스 4t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y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참수 풀듯이 푸세요. 도전! 빠르게 찾는 거 알려줄게. 도현아, 여기 몇이라 적혀있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x좌표야. 제곱해서 빼. 그리고 몇이야? 여기 1에다가 2를 제곱해서 빼. 네, 이게 y좌표. 자, 나 연습시켜줬다. 기대한다 이제.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자, 2,3이니까 자, 이렇게 적혀요. 자, 그럼 1하고 4 사이 잡아주시면 4 넣었을 때가 최대니까 1, 얘가 최소.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x가 몇일 때 최소일까? 아, 최대는 몇 집어넣었을 때 최대 나왔어 지금? 여기 그림 보면 4 집어넣었을 때 최대 나왔지? 조심해. x가 4가 아니야. t가 4일 때. 근데 시험 문제에선 x가 몇일 때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다 말했잖아. 1학년 때 다 했어 이미 우리는. 내가 항상 말했잖아. 모든 건 나는 빌드업을 추구한다니까. 아니 그 다 큰 그림 그리며 설명한다니까. 아니 할 말 까먹었잖아. 아무튼 4 넣었을 때 최대지. 근데 t가 4일 때예요 이때. 근데 t가 뭐였죠? 2x제곱이었죠. 그럼 2x제곱이 4일 때니까 x는 2일 때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정말 낚시 많이 나갑니다. 시험 문제 실제로 풀 때. 왜냐면 거의 모든 문제집에 80% 90%는요 최대값 최소값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즉 너네가 x가 몇일 때 최대이라는 걸 경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어요. 이걸 신경 쓰고 문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보여. 그래서 그걸 신경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얘는 뭘 치환할래? 3분의 1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것인데, 자, 이때도 반드시 이 범위가 있든 말든 일단 먼저 이거를 체크해줘야 됩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조건 체크하세요. 자, 그럼 이 식을 하기 전에 이제 얘는 범위 만들 수 있겠죠. 몇하고 몇 사이예요? 3이랑 0 사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고 0 넣으면 1이니까. 감소함수니까 최대값이 이제 반대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왜 0이에요? 1이죠. 자, 그럼 식 들어갑니다. 아, 이제 곧 끝나가지고 신나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오, 잘했어요. 1,2. 적응 빠르네요. 이제 이런 거 해야지. 자, 봐봐. 설명해봐. 있는다. 자, 해봐.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돼요. 도윤아. 아니, 알려주려고. 이거 2로 묶고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여기서 1 나오지? 그럼 빼기 1이죠, 원래? 나 앞에 뭐 있어? 그래서 빼요. 알려줬다잉? 기대한다잉? 자, 그러면 1, 여긴 2죠? 이건 하시면 다 했네요. 1하고 3, 4, 1에. 자, 그럼 최대값은 3 넣으면 되니까 6? 이건 최소값 나왔네요. 자, 그럼 x가 몇일 때 최대값 6일까요? x가 몇일 때?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6입니다. x가 몇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아마 밑에 있지 않을까? 진짜 없어? 있네. 이렇게 있잖아. 근데 봐봐. 이것도 여기도 한 문제밖에 없죠. 생각보다 적어요.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